자, 저희 원장님 제가 못 가게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이 일부 반드시 보셔서 캐나다 이제 조기 유학 장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점도 저희가 사례별로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아이가 어리든 아니면 좀 컸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근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입시 이야기, 이제 입시 컨설턴트로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해가지고 한국 입시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좀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수능 아니면 내신 요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했을 때 이게 참 한국은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수능이나 이런 거 한번 또 망치면 왠지 내 아이가 막 루저가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입시하다가 이제 캐나다 와서 입시해야지라고 이제 넘어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세컨더리 좀 돼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대입 전에 이제 임박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뭐 대학 때 넘어오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있겠지 하고 넘어올 텐데 잘된 케이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잘 되지 못한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우리 단점부터 하겠으니까 단점 안 낸 것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에서 입시를 하다가 거의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고2 정도 이미 결정을 해요. 고3 때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고2 때 어느 정도 좀 어머님들 말씀에 견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보내시고 2학년 들어오면서는 아마 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뒤늦게 이렇게 입시를 옮기시는 경우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실패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준비가 안 됐을 때입니다. 어떤 준비? 그러니까 엄마가 강제로 보낸 거예요. 아, 너 가야 돼? 넌 한국에선 희망이 없어. 너는 거기라도 가자. 이렇게 등 떠밀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패 확률이 제일 높고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경우. 역시 언어군요. 네. 영어가 너무 안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나 계획을 아주 좀 길게 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왜 첫 번째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의 실패 확률이 높냐. 이게 제일 실패 확률이 높는데 일단 의지가 없어요. 본인이 의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잖아요. 해보면 자기는 왜 엄마가 나를 여기로 끌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엄마랑 애랑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 내가 한국에 있어서 있다고 무슨 뭐 그렇다고 내가 대학을 아예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를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싸워요, 많이. 싸우고 안 싸워도 일단 표정이 일단 어둡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지를 가지고 와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역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교는요, 한국으로 따지면 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세컨더리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없고 내가 듣는 과목에 내가 가방 들고 그 교실을 가는 거예요. 수강 신청해서. 네, 수강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대학교는 건물에서 건물을 돌아다닌다면 이건 한 건물 안에 있다 정도의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데 뭐 친구를 사귀기 쉽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봐주는 뭐 담임선생님도 없죠. 와서 누가 챙겨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없어요. 개인의 어떤 존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그래도 늦게 왔지만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컨설턴트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이렇게 잘 맞지도 않지만 그러면 맡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계획이라도 짜서 진행이라도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혼자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아이와 함께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원래 목표로 하셨던 대학 진학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점수도 더 안 좋아져서 오히려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이제 세컨 찬스를 잡는 기회마저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경우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입시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한국부터 컨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뭐 내일 바로 갈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6개월, 1년 정도 그래도 계획을 하고 오시면은 미리 한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어하고 수학을 해오라고 해요. 영어는 이해가 되는데 수학은 왜 그럴까요? 수학을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테러가 없다. 그래서 수학은 한국에서 기준으로 따지면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은 과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도 똑같거든요. STEM이라고 해서 좀 약간 이과가 좀 전망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직업군도 많기 때문에 좀 이과 쪽으로 또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은 이과를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수준까지 하고 오면 돼요.
그거로 좀 커버를 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으로 커버를 하면 영어는 조금씩 좀 따라가더라도 찬스가 옵니다. 메이크업 하면서. 예. 근데 수학이 안 되면은 좋은 이과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은 문과를 가요. 근데 한국도 요즘에 문과가 힘들죠. 힘들죠. 근데 여기도 문과는 가서 공부는 2배로 힘듭니다. 왜냐면 영어가 잘 안 되니까. 2배로 힘들고, 저는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2배로 힘들고,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나와가지고 또 잡을 잡는 것도 또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과라는 것은 경제 비즈니스까지 포함입니다. 꼭 공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문과라고 하는 건 순수 문학, 뭐 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여기도 힘들다.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는 백수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구나. 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이 안 돼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하긴 미국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잡 시장의 추세, 전공의 추세는 스템 쪽, 이과 쪽이 확실히 아무래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잡이나 어떤 나아가서 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유망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수학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표정 피세요. 네, 이제 성공한 케이스 좋은 거 얘기합니다. 아무리 늦게 왔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조기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정말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하고 연결이 되죠? 일부 꼭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에 와서 여기에 현지 문화를 경험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언어를 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가고 언어는 약간 피아노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우다가 한동안 안 써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공감됩니다. 저도 어릴 때 피아노 배웠거든요. 예. 지금도 하면 또 좀 연습하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고 그 환경에 노출되고 좀 하면은 또 그게 다 금방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아무리 늦게 와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릴 때 진짜 많이 해야겠는지. 그래서 일단 언어가 극복된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90%인 거죠. 90%? 굉장히 그게 크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늦게 온 유학생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대부분 조기 유학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대부분을 이뤘다. 자, 그 다음으로 성공한 케이스.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성공한 조기 유학을 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도 열심히 해온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수학을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여기에서 조금 한 스텝 천천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학제에 비해서 캐나다에 오게 되면 무조건 6개월, 즉 한 반년 정도가 빨라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시점에 캐나다에서는 대학교 합격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1년 정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1년 정도 소위 말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예를 들면 학년을 좀 낮춰서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을 좀 낮춰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약간 재수죠. 여기도 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시점이랑 비교하면은 한 1년 정도를 벌어요. 그럼 또 장점이 있네요. 그런 시간을 내가 영어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투자한 시간을 통해서 수학은 이미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수학으로 하고 영어로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영어를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모든 내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정도 해오는 케이스는 수학이 어느 정도 기본을 받쳐주기 때문에 영어를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아주 좋은 학교에 좋은 과로 진학하는 거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신 때문이에요. 영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캐나다에서도 소위 말하는 영어가 필수 있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뭐 영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소셜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도 영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의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학점 소위 말하는 내신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내신 점수를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어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가 좀 아직은 초보인 경우는 내신 점수를 못 받아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다음 전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편입학 제도가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전략적으로 편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 성적이 좋아도 칼리지부터 가는 친구가 있어요. 오. 칼리지라고 하는 것은 2년제 혹은 4년제가 섞여 있는 학교인데요. 한국과 다르게 여기는 학점 은행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년은 그냥 칼리지에서 다니고 그 칼리지에서 좋은 학점을 받은 걸 가지고 3학년, 4학년은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학점은 인정이 또 되고 다 돼요. 아. 그래서 왜 칼리지를 가서 가는 여기 현지 애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칼리지가 유니버시티보다 싸요. 비용적으로. 치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수업의 퀄리티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버리면 돼요. 학교 어디 다녀? 했을 때 조금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뭐 UBC 다녀, UT 다녀 이렇게 좀 어깨를 필 수 없다라는 거 초반에 한 1, 2년 그것만 좀 참으시면 전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칼리지를 가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편입학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좁잖아요.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예, 좁고 그리고 한국은 어쨌거나 처음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그게 거의 끝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를 하죠, 차라리. 반수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여기서는 칼리지에서 그 시간이 재수 반수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학점을 또 네,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점점 기회를 쌓아서 오히려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상태에서 좋은 본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력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보면 훨씬 더 찬스가 맞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학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꼭 이제 이런 점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기대를 하고 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보내기만 하면 캐나다에 가기만 하면 그렇죠.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해요.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정말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좋은 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이게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학을 보내시기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세부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이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유학을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협력을 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학업 과정, 성장하는 과정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 어떤 전문가가 함께 하는가가 사실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꼼꼼하게. 그래서 좀 믿고 맡기실 그런 분들, 그런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 아이고, 저는 우리의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도 만나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비교도 해보시고 다 해봐야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범위예요. 소소하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일단 내가 너무나 큰 기대, 막연한 기대만 갖지 않고 좀 더 현실적으로 유학을 바라보고 두 번째, 정말 내가 믿고 맡기고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좀 잘 갖출 수만 있다면 나머지들은 문제가 생겨도 실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것도 없고 그러나 또 너무 큰 막연한 그냥 다 될 거야. 이거는 무슨 그냥 로또야. 그냥 무조건 성공이야. 이런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만 유념하신다면 나머지는 홍공 선생님한테 저요? 갑자기 상의하시면 네. 네, 아마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아들들을 좀 맡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아직 걔들이 이제 뭐 원한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 그럼요. 생각이 좀 들었고 여튼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로컬에 계시면 또 이게 바쁘실 텐데 아유. 시간 쪼개서 또 올 때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차로 뭐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또 러시아를 뚫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임유신 장군님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따봉 한번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답변 나중에 한번 좀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TV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어떤 거예요? 집도 막 저 뒤에 사실 모닥불도 보여주고 지금 운치가 있습니다. 밴쿠버의 겨울 느낌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항공TV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리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